입안이 따끔거리고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넘긴 적 한 번쯤 있으셨죠? 그럴 때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곤 하지만 구내염,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구내염이 왜 반복해서 생기는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복을 돕는 좋은 음식까지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구내염으로 고생하지 않고 빨리 낫는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겪는 구내염, 정확한 이름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눈에 띄는 상처 없이 입안이나 혀에 하얀 궤양이 생기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형태인데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유되지만 크기가 크거나 자주 생긴다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왜 구내염이 생기는 걸까요? 구내염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생각보다 복합적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면역 기능의 과민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 침자를 막는 방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오작동을 일으켜 스스로 입안 점막을 공격하는데요. 그 결과 작은 궤양이 생기고 통증이 따라오게 되죠. 두 번째는 유전적 체질입니다. 가족 중에 구내염을 자주 앓는 분이 있다면 나도 비슷한 체질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유전이 없더라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 요인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체질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입니다. 이들은 구내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몸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안 점막이 쉽게 손상되고 그 결과 구내염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죠. 특히 잠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 구내염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생리 전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 전으로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호르몬 변화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안 상처나 교정기 등 물리적 자극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다가 입안을 긁거나 교정기 철사에 긁히는 작은 상처들이 구내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치약 성분입니다. 특히 라우리 황산 나트륨, 즉 SLS가 들어간 치약은 입안을 자극해 구내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치약 성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입안 건조입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면 점막이 약해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쉽게 발생하죠. 특히 에어컨 바람, 카페인 과다 섭취, 입 벌리고 자기 같은 습관은 입안을 더 쉽게 건조하게 만듭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피곤해서 생겼겠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내염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구내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구내염의 빈도와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몸의 회복 리듬이 깨지고 구내염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입안 점막이 촉촉할수록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강해져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치약 성분을 바꾸는 겁니다. SLS 프리, 즉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 없는 치약을 사용하면 입안 자극을 줄이고 구내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입안 상처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입술을 깨무는 무심한 습관도 입안에 작은 상처를 만들어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교정기나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매운 음식, 너무 짜거나 뜨거운 음식은 입안 염증을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어요.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 부드럽고 적당한 온도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입안이 마르지 않게 신경 쓰는 겁니다. 물 섭취를 충분히 하고 카페인과 술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수면 시 입을 다물고 자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일곱 번째, 평소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는 구내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본이죠. 이제 구내염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은 붉은 살코기, 간, 달걀처럼 비타민 B12, 철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죠. 또 해조류와 견과류는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을 공급해서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화색 채소에는 항산화 비타민 A, C, 엽산이 풍부해서 입안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요구르트나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보쌈이나 족발처럼 잘 삶은 고기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삶은 돼지고기는 비타민 B12와 아연이 풍부해 구강점막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돼지고기 추출물이 염증성 물질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시기에 삶은 돼지고기를 먹고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만 튀긴 고기나 센 불에 구운 고기보다는 삶아서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한 형태가 회복에 더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탄산음료, 술,
커피 같은 자극적인 음료, 강률류, 파인애플, 토마토처럼 산성과일, 매운 음식,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딱딱한 과자나 튀김류는 상처 부위를 더 자극해서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궤양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크기가 1cm를 넘어가거나 한 번에 10개 이상 생겼을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입 외에도 눈, 생식기, 관절 등 다른 부위에 염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아이가 처음으로 구내염을 겪었을 때는 단순한 입병이 아닐 수 있으니 꼭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세요. 구내염은 그냥 참고 넘길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과 음식관리만 잘 실천해도 구내염이 훨씬 줄어들고 고통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입병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관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